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들이 18번째 나왔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심리적 불안 요인 때문에 매수하려는 분들은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 또 매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쫓아오는 매수세와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계속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런 심리들이 반복되면서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앞으로 투자할 사람들, 투자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아닐 겁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주택자들, 아니면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해야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불안할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미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이미 투자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시장이 좋습니다.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은 다 망했다, 다 죽어라 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고, 저 역시도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역전세에 힘들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 잠깐 몇 개월만 또 지나니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순식간에 가격은 오르고 그 사이에 몇 억이 또 올랐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의 변화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잃은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고 그 정체의 상태로 있겠죠. 하지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잃어도 보고 오르기도 하고 계속 요동을 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파리 대책 이후로부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몇 배 아니면 몇십 프로 자산은 불러나 있습니다. 사실 파리 대책 전에 서울 주택 하나 보유한 사람은 이미 몇 억씩 벌었겠죠.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그냥 준비하지 못했지만 집값이 치솟아서 부자가 아니면 자산가가 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돈 좀 벌었다 하면서 지금 이 시장을 즐기고 있겠죠. 아니, 이 시장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다른 것들을, 그 자본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 게임에서 지금 현재는 승자로서 놀고 있을 것이고, 그 얼떨결에 부자 된 것을 그냥 그 기분에 취해서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멈춰 있겠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은 집을 살 곳이 아니다, 집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라면서 그 자리에 머무른 사람들은 자신은 자산을 지켰다고 하지만 지금 2, 3년 동안 멈춰 있는 이 현금 자산 말고는 모든 것이 치솟았습니다. 물가도 올랐고 부동산은 2배 이상 올랐고, 그렇다면 그 자산을 지킨 게 아니라 잃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현금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나머지 물적 가치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 물적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이 현금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 월급은, 우리의 수입은 더 늘지 않으니까 쫓아갈 수 없게 되겠죠.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 때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현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받쳐줬기 때문에 그때 가격 오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마냥 눈을 떴다가 하루하루 올라가는 그 호가들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불안한 것도 있고요. 이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이 외부에서의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서 올라가는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이 가격들이 마냥 지켜질까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시장이 왜곡돼서 호가들이 떨어지고 집값이 빠지더라도 저는 이미 부자 되는 법, 아니면 돈 버는 법을 익혔다고 생각하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 되는 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이 부동산만큼은 그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금 올랐던 가격들이 빠지더라도 저는 다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거나
더 불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메인으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0대든 40대든 더 빠르게 20대면 정말 좋겠죠.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씩 공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면 지금 모두들 뭐 9억, 15억 고가주택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다시 돈을 벌고 싶어서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읽기 싫어서 들어오는 젊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볼까요? 미친 걸까요? 이미 늦었는데 뒤통수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돈 버는 법이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돈 버는 법도 지금에서도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꼭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도태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사람은 지금 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조금은 힘들어야 되고 조금은 움직여야 됩니다. 앉아서 그냥 휴대폰 보면서 아이고 시가가 바뀌었네, 아이고 15 고가주택 바뀌었네, 다주택자들 다 죽어라, 돈 버는 사람 다 죽어라, 난 전세 살 거다 가 아니라 좀 더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또 배우시고, 아니면 내 집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머니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오니까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안 해도 돼요. 유튜브를 안 해도 되고, 뭐 직장을 안 다녀도 되고, 뭐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돈벌이, 돈 버는 법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만의 방법, 기술들을 배워놔야지 앞으로가 든든하고 내 뒤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여러 가지 나를 지켜줄, 내 가족을 지켜줄 나만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저의 돈벌이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익힐 뿐이고, 이것이 정말 저의 메인이 될 것이라면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작게 시작했고, 지금 이미 뭐 300만 원 이상 매출이 얻었고,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억이 된다면은 이게 메인이 되겠죠. 하지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만큼 더 가벼움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할 것이고요. 오늘 문득 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참 빨리 시작하길 잘했다.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로 이뤄놓은 것이 없었다면은 저렇게 댓글러들, 키보드 파이터처럼 저렇게 댓글놀이 하고 있겠구나. 좀 더 늦게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하고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 오른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참 빨리 움직여서 다행이다. 앞으로 또 있을 다른 대비를 위해서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나중에 3년 뒤에 나를 봤을 때 그때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결론은 움직이셔야 되고, 남들보다 빨라야 되겠지만 남들보다 늦게라도 움직이셔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시고, 절대로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들을 믿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거나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